요 앞에 있는 에우파 같은 경우는 기성품들, 비행기를 구매해서 오너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얘네는 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직접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입김은 얘네가 더 세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울트라 라이시 자격 없이 타는 기구들이랑 약간 행글라이더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울트라라이트는 비행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무게 이하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분류하는 말이지, 울트라라이트. 이게 우리나라엔 참 이런 게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서,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누굴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지. 민간 항공, 뭐 감시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늘 그냥 취미로 비행을 하든 뭘 하든 하면서 뭐 환경의 오염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차량에다가 신고도 하고, 어딘가 뭐 지진이 났다, 어딘가에 뭐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비행을 하니까 자기 비행기를 싣고 가서 나눠주고 지원도 해주고 가서 봉사도 하고, 재난 지역 같은데 이런 거 지원 필요하잖아.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어딘가 뭐 사고가 났다, 도로가 끊어졌다 이런 거 바로 무전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통보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개인보다는 이제 나라 내지는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좀 팽배해 있고, 그런 생각들에서 기인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자발적인 이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문화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정착민족이고 소규모의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형태로 가진 이런 문화에서는 자원봉사가 필요 없어. 그냥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알고 같이 가서 그냥 하는 거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야. 같이 나누는 거고. 품앗이라고 했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칭도 있기는 했지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 근데 얘네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장려를 했어. 그래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워낙에 떨어져서 띄엄띄엄 살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립될 수가 있는 거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나 혼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러러보고, 뭐 국가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조국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남다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개인주의 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건 칭찬받아야 되지. 우리나라는 의무니까. 의무고,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딱히 이렇게 외국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이러지를 못하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비리 뭐 이런 것만 자꾸 보이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성들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한 가족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얘들이 나가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대가 지금처럼 발전을 해갖고 혹은 뭐 어디 가서 아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 남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여성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다 남자들이 가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야.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생존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남녀를 떠나서 우리 집안을 위해선 아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없으면 양자라도 데려오고라도 왔어야 됐어. 그래서 양자로 서로 주고받는 게 흔했지. 아주 흔했어. 나도 어릴 때 갔어, 우리 큰아버지 집에.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막내가 또 가고 뭐 그렇게 살았어. 당연시 되던 시대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게 나왔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져 갖고 뭐 남아선호가 어딨냐, 딸이 더 많은 거 알지? 지금은. 왜 이제 이건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봐. 왜 딸이 더 많을 것 같아? 이쁨 받아서 사회에서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딸이 이쁘거든. 주된 업무 지역이 있어. 주된 사업 지역이 있고. 근데 여기서만 일을 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갖고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야. 그럴 때 여기에 임시로 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지. 일종의 뭐 출장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근데 왜 샵이 붙은 샵은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소단위 공간을 뜻하는 거야. 샵. 공간을 뜻해. 그 샵이야. 그건 샵이야. 그 항공기 쪽으로 따지면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리페어 샵, 페인트 샵 이런 식으로 그 직능을 표현하는 부서 명칭으로도 샵을 쓰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샵 그러면 뭐 가게, 조그만 가게 이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게가 물건을 파고 살고 가는 어떤 일반적인 방문객의 입장에서의 샵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샵 이렇게 봐야 돼. 여기도 샵인 거 같아요. 나한테는 여기가 샵이지. 너희한테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이게 샵인 거야. 그 주체의 입장에서 구분을 하는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워크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뭐 장소를 바꾸어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분위기에서 뭐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을 워크샵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업무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다 워크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사가 있으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하고요.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원래는 업무의 연장인 거고 뭐 보통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어디 뭐 한 팀별로 간다든지 그럼 무슨 뭐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관련된 회의를 하고 관련된 업무 추진을 할 때 있는 분위기 안에서는 좀 답답하다. 그럼 어디 좀 더 외지로 가서 우리가 뭐 운동선수 전지훈련 하듯이 다른 분위기에서 조금 리프레시하는 과정에서 좀 쉬고 뭐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 이걸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지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일하러 가는 거야 주된 목적은. 근데 좀 다른 환경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작의 활동을 하는 부서에서 워크숍을 많이 가. 뭐 개발 부서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해외로도 워크숍 많이 가지. 그러면 갔다 오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회사에서 그만한 비용을 주고 워크숍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가서 놀고만 왔어?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냥 그냥 놀고만 오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봐야 돼.